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떻게 이종섭이 그 대사 외교관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국방부 있어 보니까 이렇게 호주같이 큰 나라는 아닌데 어느 나라 이렇게 요만한 그냥 뭐 어떤 나라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일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장군들이 대사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장군들이 대사로 가는 자리다.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군들이 군인들이 대사로 가는 게 그 외교관으로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군인들이 뭐 그 외교관을 하냐? 말도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작년에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잖아요. 우즈베키스탄에 왜 갔었냐면 저랑 굉장히 친한 후배가 거기에 무관을 하고 있어요. 무관도 외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관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대개는 무관을 거기 이제 대령이 나가는데 그 우즈벡 같은데 미국은요 투스타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무관 정도면은 이제 그 대사관 내에서도 넘버 투 넘버 쓰리 그래요. 그러니까 그 넘버 원이 대사하면 넘버 투가 무관인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 무관했던 사람이 대사로 올라가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지. 게다가 이종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마 군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방위하다가 변호사하다가 국방부 가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갔는데 저는 군인들이 영어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거야. 막 그다음에 군대 용어 중에 영어 약자 같은 거 되게 많아요. 뭐 예컨대 SCM이라는 게 있거든요. SCM이 뭐냐면 Security Consultation Meeting이 SCM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그 우리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회의, 협의회의 이게 이제 한국 정식 명칭인데 한국 연례 안보 협의회의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SC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우리나라 군인들이 영어를 잘할까? 영어를 잘하는 군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지?라고 생각을 갖다가 해봤더니 그게 왜 그러냐면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사의 엘리트 장교들은요 영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를 훨씬 잘해요. 그런데 이종섭 장관은 그 중에서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 있을 때 그때 이제 대령들 이종섭 장군이 그때 대령 정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전인범 장군이라고 3스타까지 올라갔던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은 영어를 거의 네이티브 같이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섭 대령도 영어를 잘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육사 나오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꼭 육사가 아니 대개는 육사가 많지 미국에 유학을 많이 보내줘요. 왜 어떻게 유학을 보내주느냐 미군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근무도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한미연합사에서 뭐 우리말 씁니까? 그러면은 미군들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뭐 아이고 뭐 정 변호사 뭐 정 실장 뭐 그러면서 아이고 뭐 밥 먹자 뭐 이러겠습니까? 제가 영어 배워가지고 나이스 미츄 렛츠 뭐 이트 디너 뭐 넥스트 타임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사에서 육군에서 그 육사 출신들을 뭐 해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내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종섭 장군은 88년이니까 소위 임관한 게 84년인데 88년부터 미 육군 보병학교 유학 갔었고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테네시 대학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석사 받았고 95년에 또 테네시 대학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는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얼핏 봐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 양반 진짜 꿀 빨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 잘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령 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SCM 말씀드렸잖아요. Security Consultation Meeting 이런 거 담당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야전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뭐 그런 군인들도 있지만 그 정책을 미군과 그 연합사 뭐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이 아마 영어는 굉장히 잘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관 가는 거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요. 미국 생활 얼핏 봐도 한 10년 했다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호주가 지금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주도로 한 그 태평양 쪽에 있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빠질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호주가 그 전차를 갖다가 뭐 조 단위로 수입한다고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독일하면 뭡니까? 독일의 축구팀은 뭡니까? 전차 군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독일 전차 대신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차를 갖다가 호주에서 수입하기로 했어요. 그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2조라고 그랬나?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 출신의 그 호주 대사가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다. 전 첫 번째 그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두 번째는 근데 공수처에서 지금 입건돼 있잖아요. 근데 공수처에서 입건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사로 내보내느냐. 근데 이건 뭐가 문제냐면 공수처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공수처장 있습니까? 없어요. 김치국 처장 1월 달에 그 퇴임했어요. 차장은 있습니까? 없어요. 차장도 1월인가 2월인가 퇴임했어요. 그러면 공수처 처장이 없으면 차장이 직무대리 해야 되는데 차장도 없네? 그러면 누가 직무대리 합니까? 부장검사가 공수처에는 부장검사가 직무대리 하는데 부장검사 중에 중요한 넘버원이 누굽니까? 1부장이지. 제가 그랬잖아요. 사단은 1사단이 중요하고 공수처 부장은 1부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공수처 1부장이 공수처장 직무대리하고 있나? 아니에요. 왜냐? 공수처 1부장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장을 직무대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공수처 2부장이에요. 공수처에 넘버 1, 2, 3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놈의 공수처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종섭 장관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출국 금지 해놨잖아요. 그냥 출국 금지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1부장도 없어. 그럼 제가 2부장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보고 부르는 거야. 아이고 정부장 당신이 처장 직무대리 해야 돼. 왜요? 1부장님, 차장님 안 계세요? 안 계셔. 1부장님 안 계셔? 안 계셔. 그러면 제가 졸지에 제가 직무대리 하는 그런 꼴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수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부터 정상화 시킨 다음에 이종섭 대사를 수사를 갖다가 하느니 마느니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대사로 나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 황운하 의원 다 주장하는 게 뭡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혐의가 차고도 넘치고 진짜 하해와 같이 많은 그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제1당 대표도 하고 공천권 막 휘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중에 끝판왕은 누구냐? 조국 아니겠습니까?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 이제 대법원에 이제 본인도 알아. 이제 카운트다운인데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종섭 장관 무슨 혐의 있습니까? 저 위에는 국방부 장관이 그걸 갖다가 처벌받을 만한 그런 혐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수처가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머리가 돌아간다 그러면 공수처가 전직 국방부 장관이고 하니까 공수처의 수상이 되죠. 왜냐하면 고위 공직자니까. 공수처가 뭐 별겁니까? 고위 공직자 수사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할 수는 있는데 수사 안 해도 돼요. 왜 수사 안 해도 되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다른 데다가 토스해버릴 수 있다고요. 공수처법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지금 그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처장님도 안 계셔. 차장님도 안 계셔. 심지어 1부장님도 안 계셔. 내가 2부장인데 내가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사할 계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토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종섭 전 장관이 이렇게 대사로 나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공수처에서 그냥 들고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이거 처리도 못하겠고 부르지도 않고. 근데 일단은 출국 금지는 시켜놓고 출국 금지요. 주구장창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출국 금지를 갖다가 언제 총 출국 금지 기간은 3개월이 맥시멈이라고요. 3개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뭐든지 이제 끝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무슨 뭐 대표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진짜 한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더 한심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총선을 한 달도 안 남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게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돼. 야, 지금 정무 감각이 있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뭐 호주 왜 뭐 지금 반드시 나가야 될 아주 급한 일이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지금 호주 대사는 누가 하고 있냐? 이종섭 장관의 전임자가 누구냐? 그냥 외무고시 출신의 그냥 정통 외교관 지금 호주 대사 하시다가 그분이 정년 그 공무원 정년 60세잖아요. 이제 만 60세 됐다고 해가지고 외교 공무원법에 따라가지고 12월 31일에 퇴임했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게끔 그 외교 공무원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이종섭 장관이 적임자일 수도 있어요. 적임자일 수도 있고 그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래도 아니 4월 10일 총선인데 한 4월 20일쯤 한 달 반을 못 기다립니까? 한 달 반을 못 기다려가지고 야당이 저렇게 무슨 막 뭐 큰일이 난 것처럼 막 입에 개거품 물면서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을 갖다가 호도시킬 만한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게 그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하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호주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얼마나 걸리나 한 10시간 걸리나요?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호주에서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들으시고 뭐 캐나다에서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호주라고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처장, 차장, 일부장 뭐 다 세팅이 됐어. 그러면 어쨌든 이제 수사할 그 계제가 됐어. 그럼 부르라고요. 그러면 호주 대사가 뭐 대단한 자리인가? 대단한 자리지. 저 대사 해보면 마다하지 않을 텐데. 대단한 자리지. 근데 아무리 대단한 자리라고 해도 공수처에서 수사하겠다라고 오라고 그러는데 버틸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이 대사 빨리 들어와서 수사 받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뭐 어쨌든지 간에 그냥 뭐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그 호주 대사 하시다가 공수처에서 뭐 이것저것 이제 수사 뭐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대사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냥 그 시간 끌지 말고 제깍제깍 그 비행기 뭐 퍼스트 클래스 타나 대사는 비즈니스 이상은 타시겠죠. 뭐 그거 타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수사를 갖다가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혐의를 벗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